선생님, 저는 9개 먹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증량해야 될까요? 또는 감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비타민C 먹고 나타나는 효과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 이분 9개 먹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경우에 어떤 거냐면 9개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흡수가 안 된다. 저분은 그러니까는 다양한 다른 영양소도 흡수가 잘 안 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흡수가 안 된다. 두 번째, 흡수가 돼도 몸에서 다 써버렸다. 그래도 부족한 상태다. 이런 상황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먹으면 흡수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으면 흡수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도요, 흡수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흡수가 너무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흡수는 정말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비타민C의 경우에는 흡수를 시킬 수 있는 몸이 돼 있어야 들어가게 되는데 비타민C도 먹은 양의 20-30%밖에 흡수가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변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g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지만은 그 1g 중에 실제적으로 흡수되는 거는 200mg, 300mg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흡수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좀 더 느려서 먹어보는 게 더 좋겠죠. 비타민C 최고의 영양제인 것 같아요. 고용량으로 3개월 먹고 요즘 효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소화 촉진에 관해서는 비타민C보다 식초가 훨씬 더 탁월합니다. 이거 맞는데요. 식초가 산성이 더 강해서 여러분들의 속쓰림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먹고 속쓰린 사람들은요, 식초 먹으면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비타민C는 먹어도 속쓰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험이다 이렇게 적었고, 식초는 소화 분비 촉진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위산을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가 염증이 별로 없는 분들은 식초를 묽게 타가지고 먹는 것도 훨씬 더 소화에 좋습니다. 통풍에 비타민C 섭취가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드셔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죠. 양을 좀 잘 조절해서 드셔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평소에 엄청 짜게 먹어서 걱정인데 그래도 소금 따로 더 먹어야 된단 말씀인가요? 저는 생선구이 같은 것도 소금이 약하면 맛이 없거든요. 다른 반찬요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이지만 습관된 식습관 고치기 어려운데 개인의 식생활 상태 상관없이 소금 무조건 많이 먹어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면 거의 다 용융소금 꼭 먹어라 입니다. 용융소금 관련 사업하시는 느낌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위에서부터 한 개 한번 보자고요. 평소에 엄청 짜게 먹는다고 해서 몸에 필요한 양만큼 먹고 있느냐 그거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변의 염분 농도를 재보고 0.9%에서 1.3% 사이에 항상 나오면 그냥 지금 먹고 있는 그대로 먹는 게 맞습니다. 줄일 필요도 없고 더 늘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걸 찍어보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찍어보고 나서 따로 더 먹어야 될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지 무조건 먹지 마라 먹어라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짜게 먹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몸에 소금이 없으면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짜게 느껴질 뿐인 겁니다. 짜게 먹는다고 진짜로 짜게 먹고 있느냐 그것도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또 싱겁게 먹는다 라고 하는 분들도 내 몸에 소금이 엄청 많으면 또 싱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소금이 좀 많아도. 그래서 알 수 없다. 소변의 염분 농도를 꼭 찍어보고 판단을 해라 이런 거고요. 제가 식생활 상태 상관없이 소금 무조건 많이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선생님 영상 보면 거의 다 용융소금 꼭 먹어라. 자, 용융소금을 먹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반 소금 먹어도 된다, 천일염 먹어도 된다, 죽염 먹어도 된다, 용융소금 먹는 것은 더 좋다 이런 얘기고요. 천일염과 죽염에는 간수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용융소금에는 간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별이 돼 있다는 것 시고요.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 용융소금을 먹는 게 더 낫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용량을
먹더라도 자칫 속쓰림이 빈번해서 너무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리포조말 먹네요. 이분은 이제 위장벽에 염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먹으면 속쓰림이 옵니다. 이런 분들은요, 리포조말 드시는 게 맞습니다. 리포조말을 열심히 드시다가 좀 괜찮아지면 일반 비타민C로 바꿔서 먹는 방법이 있고요. 리포조말만 계속 먹는다고 해서 그게 완전하게 괜찮아질까는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합해서 먹는 것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위장병의 경우에 생겨 있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은 위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로 위산을 보충해서 살살 괜찮게 개선을 시킨 뒤에 괜찮아지면 이제 나중에 비타민C 계속 드셔도 괜찮거든요. 알아서 잘 체크를 하면서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겠거든. 저희들하고 상담을 좀 해보시면 가장 빠른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에 유산균 죽나요? 시간차 안 두고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산성이라고 그러면 다 나쁜 건 줄 아는데 여러분들 위장은요 강산성 물질이 들어있는 위산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나쁜 건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같이 먹어도 되고 오히려 같이 먹는 게 유산균이 원래 사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산균을 위산이 없는 때 먹는다고 공복에 유산균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식사 때 먹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타민C 유산균 죽이지 않는다.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유산균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좋다.